네, 자 오늘은 NBA 우승 그리고 이 NBA 우승을 운명처럼 또 거머쥔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BA 우승 실력이 필수이지만 팔자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원 소속팀에서 뛰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팀을 떠났다가 친정으로 되돌아와서 우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단 안드레 이거달라가 대표적이죠. 안드레 이거달라는 필라델피아 소속이었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아주 많은 영예를 맛봤습니다.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는 2013년에 옵니다. 필라델피아를 떠나서 덴버 너겟츠에서 잠깐 뛰고 그리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워리어스 소속으로 뛰면서 3번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특히나 2015년에는 파이널 MVP를 차지했었는데 이때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무려 40년 만에 우승을 획득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스테픈 커리나 혹은 클레이 탐슨이 아니라 안드레 이거달라가 파이널 MVP를 받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우승이 무려 3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팀을 떠나서 멤피스에서 깽판치고 마이애미로 이적하죠. 2019년부터 21년까지 마이애미에서 활약을 하지만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복귀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2021-22 시즌에 우승 반지를 획득합니다. 물론 2022년 우승했을 때는 이거달라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하지만 로스터에 분명히 이거달라는 있었고 그때 앤드류 위긴스 같은 선수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면서 개인 통산 4번째 우승 반지를 획득하죠. 친정으로 돌아와서 우승 반지를 추가한 겁니다. 자, 이로써 안드레 이거달라는 챔피언 반지가 총 4개가 됐고요. NBA 역사상 챔피언 반지 4개 딴 선수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샤킬 오닐, 마누 지너빌리, 토니 파커, 호레이스 그랜트,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이거달라, 디그린, 클레이 탐슨 총 9명밖에 되질 않아요. 지너빌리와 토니 파커는 샌안토니 스퍼스의 선수였고 그리고 커리, 이거달라, 디그린, 클레이 탐슨은 모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달성을 했었죠. 자, 그리고 알론조 모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알론조 모닝 역시도 안드레 이거달라와 마찬가지로 커리어 시작팀이 마이애미는 아니었습니다. 샬럿 호네츠에서 커리를 시작했었는데 요때 그 레리 존슨이라는 선수와 샬럿의 프랜차이즈를 이끌 연건으로 주목을 받았죠. 얼마나 샬럿이 이 두 명을 좋아했냐면 20대 초반에 불과한 선수들이었는데 동상 지어줬어요. 현역 선수한테. 그런데 결국 알론조 모닝은 팀을 떠났고 동상은 바로 깨부시면서 철거됩니다. 자, 어쨌든 샬럿에서 마이애미로 떠나면서 모닝은 마이애미의 더 맨으로 활약을 하게 되죠. 커리어 첫 팀은 아니었지만 마이애미 시절이 최전성기였고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뛰었으니까 제법 길게 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2004년에 히트로 복귀합니다. 뉴저지 네츠, 토론토 랩터스를 거치면서 사기 좀 쳤죠. 본인이 뛰지 못할 것처럼 뻥치고 태업하다가 결국 마이애미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 지금처럼 SNS가 활발했더라면 모닝의 별명은 전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어쨌든 가짜 전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004년에 마이애미를 복귀하는데 그리고 나서 2006년에 우승을 달성합니다. 마이애미 구단의 창단 이후 첫 우승이었고요. 놀랍게도 이때 알론조 모닝은 샤킬 오닐의 백업 및 가자미 역할을 자처합니다. 정말 이때 놀라웠던 게 마이애미에서 뛰면서 알론조 모닝 그리고 샤킬 오닐, 크리스찬 레이트너 같은 드래프트에서 뽑힌 3명의 최고의 빅맨들이 한 팀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참 없는데 그만큼 전성기가 지나면서 모닝은 샤킬 오닐의 백업으로 뛰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었고 결국 친정으로 돌아와서 우승을 달성합니다. 안드레 이거달라와 사례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안드레 이거달라는 처음에 우승을 했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승을 했었는데 모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승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또 친정으로 돌아와서 우승을 달성한 면에서 서로 또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드와이트 하워드입니다. 자, 이 드와이트 하워드는 레이커스에서 길게 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게 뛰었었는데 자, 그래도 친정으로 돌아와서 우승한 건 분명하죠. 자, 올랜도에서 긴 시간 뛰다가 레이커스로 이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화려한 멤버를 구축했죠. 그 당시에 코비 브라이언트도 있었고 스티브 내시도 있었는데 사실 이때는 레이커스에서 활약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1년 만에 팀을 떠났고요. 그리고 여러 팀을 거쳐서 2019년 레이커스로 복귀합니다. 자, 레이커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13 시즌 동안 1년간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2019년에 복귀하죠. 그런데 2019-20 시즌 이때는 드와이트 하워드가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주전이 아니었어요. 백업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버블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백업으로 나서서
뭐 정말 굳은 일에 능한 그런 면모를 보여줬었죠. 예전과는 다른 수비수 플러스 롤맨 역할로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물론 올랜도 시절에도 아주 훌륭한 수비수였고 또 괜찮은 롤맨이었지만 이때는 또 공격도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자, 하지만 완전히 가자미 역할로 본인의 롤을 바꾸면서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레이커스 팬들이 하워드에 대한 뭐 애정이 깊을 수는 없죠. 고작 뭐 2년 뛰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친정으로 돌아와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대열에 들어설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하워드는 이때가 뭐 유일한 우승 반지입니다. 이 드와이트 하워드는 위대한 75인에 선정되지도 못했어요. NBA 사무국의 정말 등신 같은 일처리죠. 하워드가 뽑히지 못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를 또 빛냈던 선수에도 NBA 공식 홈페이지 선정 하워드가 없었는데 우승 반지라도 하나 거머쥐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자, 그렇다면 커리어의 첫 팀으로 돌아와서 우승을 달성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클리블랜드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었고, 그리고 마이애미를 거쳐서 다시 클리블랜드로 돌아왔죠. 그리고 2016년에 정말 거짓말 같은 우승을 달성합니다. 팀 역사상 첫 챔피언십이었죠. 캐벌리어스는 우승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르브론이 복귀한 이후에 마이애미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역대 파이널 처음으로 1대3으로 밀리고 있는 팀이 4대3으로 뒤집은 사례가 됐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뭐 카이리 어빙, 케빈 러브, 뭐 J.R. 스미스 같은 선수들의 활약 덕분에 4대3 역전 우승을 달성을 했었고, 이 우승 덕분에 르브론 제임스는 클리블랜드에서 역적이 되었다가 완전히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제이슨 키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이슨 키드는 댈러스, 그리고 피닉스, 뉴저지, 다시 댈러스로 복귀하게 되는데 2011년에 우승을 달성합니다. 초창기에 이 댈러스에서 2순위 지명권을 통해서 댈러스에 입단하고 신인왕까지 거머쥐었습니다만 이 댈러스에서 길게 뛰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3J라고 있었거든요. 제이슨 키드, 짐 잭슨, 저말 매쉬번, 아주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3J였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나 짐 잭슨과는 여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완전히 팀이 공중분해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팀, 특히나 피닉스와 뉴저지를 거치면서 완전히 전성기를 보냈었는데 댈러스로 복귀하면서 이때는 전성기가 지났지만 38살의 나이에 댈러스를 우승으로 이끌게 되죠. 슈퍼팀이었던 마이애미를 꺾고 구단 첫 우승을 견인했었습니다. 그리고 NBA 파이널 역대 최고의 업셋 주역으로서도 힘을 보탰었죠. 자, 이후에 다시 댈러스를 떠나서 뉴욕 닉스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하긴 합니다만 댈러스에서 결국 연어처럼 돌아와서 우승을 이끈 장면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이클 조던입니다. 조던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조던은 시카고 불스에서 3핏을 달성하고 1993년을 끝으로 은퇴합니다. 하지만 결국 야구 선수로서 실패하고 복귀를 선언하죠. 1995년에 코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귀하고 이듬해에 다시 3핏을 달성하죠. 시카고의 총 구단 역대 우승 6회를 모조리 마이클 조던이 견인합니다. 챔피언 반지 6개 소유자는 별로 없어요. 마이클 조던, 스카티 피펜, 두 선수는 모두 다 시카고에서만 챔피언 반지 6개를 거머쥐었고, 또 보스턴 셀틱스의 전설 밥 쿠지, 그리고 카림 압둘자바도 레이커스에서 우승 5번, 미러키에서 1번, 챔피언 반지가 총 6개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처럼 중간에 이적을 했다가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퇴를 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뭐 커리어 첫 팀으로 돌아왔다고 봐도 무방하죠. 결국에는 우승을 달성합니다. 자, 그리고 데릭 피셔입니다. 데릭 피셔는 뭐 요즘 젊은 농구 팬들도 다 아는 선수죠. 이 LA 레이커스에서 영광을 맛봤었는데 데릭 피셔는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1996년에 레이커스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뛰면서 3핏을 달성했었죠. 그때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유타 재즈 소속으로 뜁니다. 자, 그리고 2007년에 레이커스로 복귀하죠. 이후에 코비 브라이언트, 파워 가솔과 함께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합니다. 놀랍게도 뭐 물론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데릭 피셔가 없었을 때는 우승 못했어요. 데릭 피셔와 함께 할 때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스턴 셀틱스를 꺾는 과정에서 이 데릭 피셔가 정말 뭐 영웅 같은 그런 레이업을 집어넣기도 했었고 항상 큰 경기에 강했죠. 물론 본인의 기량 대비
좀 과대한 그런 쇼잉을 할 때도 있었지만 데릭 피셔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강심장은 결국 뭐 레이커스의 우승 5회로 이어졌습니다. 자, 챔피언 반지를 5개 소유한 선수들은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4개를 딴 선수보다는 적습니다. 팀 덩컨 한 팀에서 5개, 론 하퍼 시카고에서 3개, 그리고 LA 레이커스로 이적해서 2개, 데니스 로드맨 디트로이트에서 2개, 시카고에서 3개, 그리고 데릭 피셔 LA 레이커스에서만 코비 브라이언트, 매직 존슨과 함께 5개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뭐 위대한 그런 커리어를 보냈죠. 던컨, 론하퍼, 로드맨, 코비, 매직 존슨, 피셔 가운데 데릭 피셔만 올스타에 뽑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셔는 이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우승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친정으로 돌아와서 우승을 달성한 선수들을 살펴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임스 하든과 크리스 폴 때문입니다. 자, 크리스 폴은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또 인터뷰를 했는데 리포터가 질문했어요. 헤이 크리스 폴, 이거 너의 마지막 시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크리스 폴이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즌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어쨌든 CP3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제임스 하든과 나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휴스턴에서 뭉쳤을 때 우승을 못했지만 지금은 우승할 수 있는 기회다. 아직까지 끝내지 못한 과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CP3의 전성기는 클리퍼스 및 또 하든과 함께 했었던 휴스턴 시절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클리퍼스에서 두 선수가 다시 뭉치게 됐고요. CP3와 하든이 다음 시즌 우승을 달성한다면 크리스 폴은 마치 알론조 모닝처럼 내가 친정으로 돌아와서 우승을 달성한 그런 사례에 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크리스 폴은 이번 시즌이 21년 차입니다. 처음에는 뉴올리언스에서 6년, 클리퍼스에서 6년을 또 보냈었고요. 그리고 휴스턴에서 2년 동안 활약하면서 제임스 하든과 좋은 호흡을 보였었죠. 그리고 OKC에서 1년, 피닉스에서 3년, 이때가 우승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생애 첫 파이널에도 진출했지만 결국 파이널에서 2연승 이후에 미러키 벅스에게 4연패 고꾸라졌고요. 그 다음에는 전임엔 행보입니다. 골든스테이트 1년, 샌안토니오 1년, 그리고 클리퍼스와도 일단은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라스트 댄스가 될지 혹은 또 우승을 하면서 은퇴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크리스 폴의 여정이 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 폴의 엔딩이 제이슨 키드나 혹은 알론조 모닝처럼 될지 한번 재밌게 지켜보시죠. 자, 이상 이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